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제가 로스팅하는 싱글 원두들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라이트, 다른 중남미들은 라이트 미디움으로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이던 에스프레소던 추출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라이트나 라이트 미디움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로스팅 포인트가 커피가 가진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핸드드립용 로스팅 또는 에스프레소 로스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추출 도구에 맞는 특별한 로스팅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커피의 주요 추출 도구에 따라서 로스팅 포인트를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티오피아를 로스팅 하더라도 필터 타겟인지 또는 에스프레소 타겟인지에 따라서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에스프레소 로스팅이 포인트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핸드드립보다 에스프레소에서 산미가 더 도드라지기 때문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라이트 로스팅을 한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을 다뤘고요. 오늘은 라이트 로스팅 핸드드립 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라이트 로스팅된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핸드드립으로 내렸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뜸들일 때는 괜찮았는데 1차 푸어를 하고 나니까 지금 물이 잘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평소 미디움이나 미디움 다크 로스팅을 드셨던 분들은 약간 당황하실 텐데요. 생각만큼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이죠. 물이 안 빠지는데 왜 당황하냐면 많은 분들은 핸드드립 할 때 일종의 레시피를 활용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20g에 물은 1:15를 넣는다던가 추출 시간은 3분 이내, 1차 푸어는 어떻게, 2차 푸어는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주요 레시피를 활용하시는 편이죠. 따라서 1차 다음에 2차 푸어를 할 때나 2차 다음에 3차를 할 때 그 전에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다음 푸어로 넘어가는데 물이 잘 안 빠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 물을 주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물이 다 빠지고 다음 푸어를 하자니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레시피 범위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추출 시간이 길어지니까 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그 다음 푸어를 시작합니다.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을 다 안 빠진 상태로 다음 푸어를 부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비교적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물이 너무 안 빠지니까 이건 분쇄도가 너무 가늘구나 하고 분쇄도를 더 굵게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방법 다 적절하지 않은 대응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물이 덜 빠진 상태, 그러니까 커피층이 지금 다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처음에는 되게 잘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물은 커피층을 투과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드리퍼 양 옆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부었지만 실제로는 연한 커피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하셨다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쇄도가 너무 가늘다고 생각하셔서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물이 잘 안 빠지거나 에스프레소 추출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이거 분쇄도가 너무 가늘구나 입니다. 사실 맛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 다크 로스팅이나 미디움 로스팅을 했는데 맛이 괜찮았다면 지금 분쇄도 포인트는 괜찮은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더 굵게 바꿀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이유로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가면 안 그래도 라이트 로스팅 에스프레소는 성분을 추출하기가 힘든데 분쇄도가 굵어져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추출이 되려면 이렇게 다공층을 이루고 있는 커피 입자 사이에 물이 스며든 다음에 이 물이 성분들을 녹이고 다시 이 입자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약배전의 경우에는 이런 벽 같은 구조가 더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분쇄도마저 굵어버리면 이 벽들, 투과해야 할 벽들이 굉장히 겹겹이 많아지는 거죠. 마치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강배전은 허들이 적게 있고 약배전은 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승선을 도달하기까지 약배전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쇄도가 굵으면 추출되는 형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됩니다. 추출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커피를 마셔보면 핵심 캐릭터는 약간 뭉개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산미는 되게 감소해 있고 곡류나 설탕 같은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분쇄도가 굵을 때의 주요 특징이죠. 물론 이런 맛을 좋아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핵심 캐릭터가 죽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라이트 로스팅은 에스프레소 때와 같이 이 원두 특성이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추출 시간이 약간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텁텁하거나 쓴맛이 더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맛이나 신맛, 쓴맛 같은 주요 맛들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분쇄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죠. 또 한 가지는 물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부어하거나 유량을 많이 하면 입자들이 다 떴다가 가라앉습니다. 이때 무거운 것부터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럼 안 그래도 약배전은 오밀조밀한데 커피 베드마저 되게 촘촘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다음 푸어할 때 물 빠짐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추출 끝나고 이렇게 커피 베드를 봤을 때 위쪽이 되게 진흙같이 되어 있다면 이 입자들이 되게 잘 교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라이트 로스팅이나 미디움, 다크 로스팅에서 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추출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출 후 베드만 보고 내 추출이 잘못되었다던가 맛이 조금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내 추출을 점검해 볼 만한 한 요소일 뿐이죠. 그럼 라이트 로스팅과는 다르게 다크 로스팅은 이런 침수가 잘 안 일어날까요? 일단 다크 로스팅은 물이 잘 투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출이 끝난 후 베드를 보면 움푹 패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에 뜸을 들인 후에 1차 푸어를 물을 가득 부어도 추출이 끝나면 이렇게 움푹 패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푸어를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처음엔 물이 조금 빠르게 빠지다가 그 다음엔 물이 조금 느리게 빠지더니 추출이 다 끝난 후 베드를 보면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평평한 면적은 약배전보다 좁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크 로스팅도 이런 평평한 베드는 일반적인 추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약배전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로스팅 핸드 드립을 추출할 때 매 푸어링 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 다음 푸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가깝게 저유량으로 내리는 편이죠. 이렇게 해도 약배전은 물이 잘 안 빠집니다. 특히 3차 푸어링까지 하고 이 물이 다 빠져야 우리가 원하는 농도가 되는데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는 3차 추출 시에 내가 원하는 레시피보다 물을 더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층이든 양 옆으로든 물이 빠르게 빠지겠죠. 그리고 이 드리퍼를 중간에 빼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추출 시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농도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초에 3차 추출이 커피 성분을 뽑아낸다기보다는 농도를 맞추기 위한 추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1:12 정도로 약간 진하게 내린 다음에 가수를 하는 방법이죠. 3차 추출까지 하지 않고 2차 추출에서 추출을 종료한 다음에 이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핵심 캐릭터는 뚜렷하게 잘 살아있는 커피가 됩니다. 오늘 결론은 별거 없습니다. 라이트 로스팅 핸드 드립 추출할 때 그 물 빠짐이 느린 건 원두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대로 추출하셔도 되고 추출 시간이 길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쇄도를 굵게 조절할 필요도 없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